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산영어 실무의 세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 모뎀이라고 하는 장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신호 변환기였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DT라고 그래요. DT. 단말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DT라고 하는데, 이 DT,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신호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변환해주기 위한 신호 변환기가 필요해요. 자, 이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 자, 모뎀은 주로 아날로그 회선인 경우에서 사용이 되는데, 컴퓨터 내에서,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는 신호는 이와 같은 디지털 신호예요. 디지털 신호. 그런데 이 회선은 아날로그 회선인데, 아날로그 회선은 이와 같은 곡선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신호와 이 회선을 타고 흘러가는 신호의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신호를 이 회선을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조를 해줘요. 아날로그로.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변조한다고 그래요. 변조.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전달이 된 이 신호가 이 컴퓨터, 이것도 역시 DT, 단말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 디지털 형태로 변환이 되어야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상태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복조라고 그래요. 복조. 자, 그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변조 기능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는 복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모뎀이라고 그래요. 모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문을 읽어보면, 모뎀은, 여기 보면 모듈레이트라고 하는 거, 이게 변조예요. 변조.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트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복조를 얘기하죠. 복조. 그래서 변조와 복조는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디지털 정보를 인코드라고 하는 건 부호한다는 얘기예요. 아날로그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반송파로 변조하고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상태, 아날로그 반송파, 전달할 수 있는 반송파로 변조하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전송되어진 정보를 자, 디코드라고 하는 거 이제 해독한다는 얘기예요. 복호한다는 얘기죠. 해독. 그래서 전송된 정보를 복호하기 위해서 반송파를 전송되어진 신호를 자, 복조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변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는 복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모뎀이라고 합니다. 모뎀. 아셨죠? 신호 변환기 한 종류죠. 자, 그 다음에는 NIC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NIC라고 하는 거, 요거 뭐 신기술 동향에서도 나왔던 그런 용어인데,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그래가지고, 자, NIC라고 하는 것은, 자, 컴퓨터 서킷보드라고 하는 회로 기판이에요. 회로 기판 또는 카드다 이거죠. 무슨 회로 기판이나 카드냐 그랬더니 쭉 보면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 설치가 되어 있냐? 자,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컴퓨터 안에 설치된 회로 기판이나 카드, 이걸 뭐라고 하느냐? NIC라고 하더라 이거죠. NIC. 그래서 대표적으로 NIC의 대표적인 종류를 우리가 랜카드라는 게 있다. 랜카드. 생각나죠? 자, 그래서 이 NI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가 이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 이 컴퓨터 안에 이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해주기 위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기 위한 이 회로 기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랜 카드라고 하죠. 랜 카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NIC라고 하더라 이거죠. NIC.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허브라고 하는 용어 있죠? 허브? 자, 허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니까, 지문을 읽어보면,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 지점이 돼요.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한 공통 연결 포인트 돼요. 연결 지점. 알았죠? 연결 지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허브라고 하는 것은, 허브는, 자, 랜의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랜에 연결된 하나하나, 세그먼트, 하나하나의 컴퓨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랜의 하나하나 컴퓨터들을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이거죠, 보통은. 허브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회선이 있으면, 이 회선에 여러 개 이렇게 컴퓨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포인트다, 이거 연결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냐? 허브라고 하는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다. 허브라고 하는 장치에.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연결 장비를 우리가 허브라고 하죠. 허브. 자, 그래서 허브는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와 같이 생겼고, 여기 보면 이 연결 포인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각각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허브에 연결된 이 컴퓨터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라면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허브예요. 허브. 알았죠? 네트워크 안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랜의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하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랜의 세그먼트 컴퓨터들을 연결할 때 보통은 사용된다, 이거죠. 알았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이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한 공통된 포인트. 자, 이게 공통된 포인트. 허브.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우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이 라우터라고 하는 거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또 서로 연결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야만. 이 지구에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네트워크들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라우터예요. 라우터. 대표적인 종류로. 알았죠? 라우터 말고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라우터란 말이에요. 라우터. 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장비들을 연결할 때 쓰는 건 허브고, 이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또 이렇게 연결해야 우리가 네트워크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들과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인데, 이 라우터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연결할 때 경로를 선택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라우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주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라우터예요. 라우터. 알았죠? 자, 그래서 라우터라고 하는 거는, 자, 지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자, 결정한다 이거죠. 결정한다 이거예요. 뭐를 결정하느냐? 다음 네트워크 포인트를 결정을 한대요. 다음 네트워크 포인트를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다음 네트워크 포인트냐? 이거 쭉 읽어봤더니, 목적지를 향해서 보내져야 하는 패킷.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킷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보내져야 하는 다음 네트워크 포인터를 결정한다 이거죠. 네트워크 포인터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 네트워크에서 이쪽 네트워크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 네트워크 포인터, 네트워크 어느 부분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라우터는, 자, 최소 2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최소 2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패킷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결정하는 장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패킷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알맞게 나눈 그 한 부분을 패킷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패킷을 어느 경로로 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킷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을 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결정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라우터라고 하더라 이거죠. 라우터. 알았죠? 자, 그래서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라우터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 역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장비예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단순히 연결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의 하나의 노드다 이거죠. 하나의 노드이고, 서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뭐의 역할을 하다는 얘기예요. 뭐뭐의 역할을 하다.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른 네트워크들의 입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에서의 하나의 노드를 얘기를 한다. 다른 네트워크의 어떤 입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는 장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한 종류고요. 앞에서 봤던 라우터와의 차이점은 라우터는 경로 선택, 연결뿐만 아니라 경로 선택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랜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 랜. 자, 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그런 통신망을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컴퓨터나, 그 다음에 연관된 장치들의 그룹이다, 이거죠. 컴퓨터나, 자, 연관된 장치들의 그룹이다, 이거죠. 그럼 어떤 컴퓨터, 어떤 연관된 장치들이냐? 자, 공유를 한대요. 공통의 통신회선, 공통의 통신회선이나, 그 다음에 무선 링크를 공유하는 컴퓨터나 연관된 장치들의 그룹을 우리가 랜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작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그랬으니까 뭐예요? 제한된 공간, 즉 건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제한된 공간 내에 있는 컴퓨터나 연관된 장치들을 서로 연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 그러면 근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건물 내 또는 하나의 학교 내, 뭐 하나의 회사 내 이렇게 작은 제한된 공간 내에 있는 컴퓨터나 연관된 장치들을 서로 이 회선을 통해서 또는 무선 링크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할 때 쓰는 통신망을 우리가 랜이라고 랜. 알았죠? 자, 그래서 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작은 제한된 공간 내에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한다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UT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UTP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비차폐 꼬임 쌍선 이걸 얘기를 해요. 자, 페어라고 하는 건 쌍, 두 개 쌍, 페어. 그 다음에 트위스트라고 하는 건 꼬였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UTP는 자, 가장 일반적인 종류대요.
종류의 한 종류돼요. 자, 구리 전화선. 그러니까 구리 전화선의 가장 흔한 종류다 이거죠. 흔한 종류인데 트위스트 페어. 이게 두 개의 선이 두 개가 꼬여져 있대요. 보통은 자, 구리선이 보통은 두 개가 꼬여져 있대요. 자, 그래서 UTP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랜선 있죠, 랜선. 그게 바로 UTP선이에요, UTP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랜선을 이렇게 보면, 랜선을 분리해 보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꼬여진 상태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 구리선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모아서, 자, 이런 모양의 선, 끝이 이런 모양으로 된 게 랜선이잖아요. 전화선과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규격화된 이런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묶어놨죠. 바로 이게 UTP선이에요, UTP선.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이런 형태로 된 게 바로 UTP선입니다. UTP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두 개의 그 구리선이 트위스트 꼬여져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됐어요? 그래서 UTP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구리선이 꼬여져 있는 형태로 구성된 그 랜선. 이걸 우리가 UTP라고 하더라. UTP.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 그래서 통신 규칙을 우리가 통틀어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여건 속에서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여건 속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규칙, 통신 규칙의 모음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프로토콜은 지문을 읽어보면, 자, 룰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리하다, 규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와 뭐를 관리하냐? 자, 전송 송신, 그 다음에 수신, 뭐에? 데이터에. 그러니까 데이터의 송신과 수신, 받는 거죠. 송신과 수신을 규정하는, 관리하는 규칙이다. 이거예요. 룰. 그래서 프로토콜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규칙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TCP/IP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TCP/IP라고 하는 것은 역시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그러니까 통신 규칙이죠. 근데 어떤 통신 규칙이냐? 인터넷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프로토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TCP/IP라고 하죠. 그래서 TCP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미션 컨트롤, 그러니까 전송을 제어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 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주고 하는 게 TCP예요. TCP. 알았죠? 그래서 전송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면 정보를 전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소가 필요해요. 우리 우편물 같은 것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소를 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P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IP라고 하는 거, 인터넷상에서 주소, IP 주소 그러면 인터넷상의 주소잖아요. 컴퓨터 한 대 한 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주소를 관리하고 하는 게 바로 IP.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TCP/IP 그러면 인터넷을 하기 위한 기본 프로토콜을 우리가 TCP/IP라고 하더라. 알았죠? 자, 그래서 TCP/IP는 기본적인 통신 용어, 통신 언어 또는 인터넷의 프로토콜이다 이거죠. 인터넷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TCP/IP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 이것도 역시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인데, 자, 여기 보면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알았죠? FTP는 그래서 파일 전송 프로토콜. 그러니까 FT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대상과 용량이 큰 파일들을 서로 주고받기 위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우리가 FTP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서로 어떤 파일을 주고받고 할 때, 파일을 정확하게 A가 B한테 또 B도 A한테 이렇게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FTP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FTP는 자, 프로토콜인데 뭐를 위한 프로토콜이냐? 자, 파일들을 교환하기 위한, 자, 서로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자,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FTP에 대한 설명이. 알았죠? 자, FTP라는 것은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하기 위한,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FTP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HTT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역시 프로토콜이에요. HTTP.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를 하이퍼텍스트라고 말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문서에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해서 얘를 클릭을 하면 또 요와 관련된 문서가 이렇게 열려지는, 이렇게 문서와 문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하이퍼텍스트 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HTTP는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문서들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HTTP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주소, 인터넷 주소 쓸 때 앞에 원래는 어떻게 써요? http //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소 이렇게 쭉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 쓰는 이 HTTP 이게 바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HTTP는 자, 룰의 집합이다 이거죠. 어떤 룰의 집합이냐? 트랜스퍼 파일. 여기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단순히 파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문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텍스트 또는 그래픽 이미지, 그 다음에 사운드, 비디오, 뭐 그 외에 멀티미디어 문서. 그러니까 우리 웹상의 이런 문서들을 보면, 웹상의 그 페이지들을 보면 단순히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뭐 비디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문서들을 전송하기 위한 규칙, 룰의 집합, 이거를 HTTP라고 하더라고요. HTTP. 알았죠? 파일 전송. 자, 앞에서 봤던 FTP는 파일을 서로 주고받기 위한 거예요. 파일을 서로 주고받기 위한 거. 그리고 여기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 그 의미보다는 문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문서. 그래서 문서를 어떤 문서냐? 단순히 텍스트 문서이기도 하고. 여기 하이퍼텍스트 이 문서에 보면, 이 웹상의 문서를 보면 단순히 텍스트도 있지만 이미지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뭐 다양한 멀티미디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된 이 웹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룰의 집합. 이거를 HTTP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POP3, POP3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인데,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를 알아두시냐? 자, 프로토콜인데, 뭐를 위한 프로토콜이냐? receiving 이메일. 그러니까 이메일을 수신, 받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거죠. 이메일을 받기 위한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POP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POP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메일을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일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메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낼 때도 받을 때도 각각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메일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그거를 그 중에 이제 최신 버전 그걸 POP3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EDI라고 하는 게 있네요. EDI. 자, 이게 전자자료 교환이다. 그래서 우리 신기술 동향에서도 EDI 용어 나왔었죠. 그래서 EDI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어떤 통신을 통해서 문서를 회사 간이나 또는 회사와 개인 간에 어떤 문서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EDI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EDI는
자, 트랜스퍼 오브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자, 다른 회사들 간에, 다른 회사 사이에서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거죠. 자, 네트워크나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을 해서 다른 회사 간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회사 간이라고만 했지만 회사와 개인 간에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회사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EDI라고 하더라 이거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DMB라고 하는 용어 있네요. DMB. 자, 여러분 DMB 아시죠? 우리 휴대폰이나 또는 내비게이션 등에서 이 TV를 전송하고 하는 그런 기술, 이걸 DMB라고 하는데, 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자, TV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자, 보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TV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보면 디지털 라디오. 여기는 라디오라고 했지만 이건 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디오가 무선으로 서로를 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하잖아요.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디지털 무선 전송 기술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V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보내기 위한 디지털 무선의 전송 기술을 우리가 DMB라고 하더라고요. DMB. 자, 그리고 DMB는 개발이 됐어요. 어디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알았죠? 자, 요거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DMB가 뭔지, TV 또는 라디오, 이런 것들, 멀티미디어를 보내기 위한 디지털 무선 전송 기술을 우리가 DMB라고 하더라 이거죠. DMB. 됐죠? 자, 그 다음에 BPS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네요. BPS. 자, 이거는 비트 퍼 세컨드라 그래서 초당 비트 수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전송 속도 단위예요. 속도 단위. 그래서 BPS는 초당 전송된 비트 수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1초에 몇 개의 비트가 전송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속도 단위 BPS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BPS는 컴퓨터 통신에서 이 비트의 수다 이거죠. 비트의 수. 그러니까 어떤 비트의 수냐? 전달되거나 또는 처리되는 단위 시간마다의 비트의 수를 우리가 BPS라고 하더라 이거죠. 여기서 단위 신호라고 하는 거,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초당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초당. 그래서 초마다 전송되거나 전달되거나 처리되는 비트의 수를 우리가 BPS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컴퓨터 통신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의점이 됐던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보면 그 계산대에 보면 자, 요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포스예요. 포스. 자, 그래서 포스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자, 수집하는 거다 이거죠. 데이터나 그 다음에 고객의 결제 정보를 이 물리적 위치에서 이 수집하는 거.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자, 물리적인 위치에서 물리적인 위치 그러면 계산대나 되겠죠. 계산대에서 데이터와 뭐를 구매했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의 결제 정보 이런 것 등을 수집하는 그래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기, 이것을 우리가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용어들을 살펴봤고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를 보면 자, 그룹이 돼요. 무슨 그룹이냐? 컴퓨터나 관련된 장치들의 그룹이래요. 자, 공통의 통신 회선 또는 이 무선 링크를 공유하는
컴퓨터나 그 다음에 관련된 장치들의 그룹이고, 자, 요거는 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 그랬네요. 그러니까 제한된 구역 내에서 이 컴퓨터와 이 연관된 장치들의 그룹. 이거 그럼 뭐예요? 제한된 구역 그러면 통신망.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통신망인 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랜. 그래서 1번은 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룰이래요. 제한하는, 규정하는 룰이다 이거죠. 자, 데이터의 어떤 송신과 수신.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 룰, 규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랬죠. 프로토콜 통신 규격, 통신 규칙. 자, 그래서 2번은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쭉 읽어보니까 장치인데, 모듈레이트 보이고, 디모듈레이트 보이네요. 그러니까, 모듈레이트라고 하는 건 변조고, 디모듈레이트라고 하는 건 복조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 컴퓨터나 단말기에서 이 처리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이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모듈레이터, 변조라고 했고, 그 다음 반대로 이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고 하는 거, 이걸 복조라 한다 그랬죠. 복조. 그래서 이 변조와 복조 기술을 갖춘 신호 변환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뎀이라고 한다 그러죠. 모뎀. 됐어요? 자, 그래서 3번은 모뎀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것은 프로토콜인데, 뭐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냐면, 인터넷에서 이 파일을 교환하기 위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래요. 그러면 파일을 서로 인터넷상에서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 뭐 있다 그랬죠? FTP가 있다 그랬죠. 파일 전송 프로토콜. 됐어요? 그래서 4번은 FTP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회사 간에 또는 뭐 회사와 개인 간에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문서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DI라고 하죠. EDI. 맞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